오늘은 생존 배낭 이 두 번째 순서로 최악의 환란, 전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계시록 2장을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흰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들, 그래서 그런 거로 표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은 우리가 있는 적그리스도한 배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로 인한 영화, TV 드라마, SNS 통한 반기독교 정서가 보급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네로 황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교황까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짐승, 그 다음에 땅짐승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의 전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이 시체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 셋째는 셋째 검은 발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말은 뭘 얘기할까요? 기근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한 곡물 가격과 기름 가격 폭등 등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군인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데 당시 숙박비가 1과 20분의 1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 노동자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도배도 마찬가지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숫자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연관시켜 보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자, 마지막 넷째는 했을 때 초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초항생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 했으면 덴버공항에 나와 있는 초항생말입니다. 근데 왜 덴버공항에서 초항생말, 죽음을 상징하는 왜 초항생말을 저렇게 했을까? 아이러니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 나온 9절마다 카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심지어 또한 매우 자주 더욱더 더욱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은 계속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2년 동안 괴롭혔던 코로나 같은 것도 있죠. 여기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 이것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도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 죽은 시신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들 갖다 땅에 묻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구제역으로 해서 돼지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독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소와 돼지 이런 것들 다 죽였죠. 여기서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이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해를 됐을 때 뭐라고 있어요? 붉은 말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 탱크가 이웃집 교회를 폭격하는 순간
피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피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리우폴에서 지금 그 푸틴이 얘기하는 게 마리우폴에서 5월 9일 날 저기 러시아 전승기념일 날 마리우폴에서 자기가 승전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죠. 자기네들은 자기 어떤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리우폴에서 비상사태가 극에 달했다. 인도주의적 원조나 식량 지원도 며칠째 끊겼다. 수천 명의 주민들은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그중 다수가 노인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터라 피난도 쉽지 않다. 여기에 통신까지 두절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살의 변호사 드미트리 가족은 74세와 83세인 할머니 2명과 어머니 동생을 데리고 17km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 도중에 포탄이 떨어져 땅바닥으로 몸을 날려 피한 것만 해도 20차례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신이 두절되니까 그 통신을 두절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집안에 노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17km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반 기간을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후송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을 날려 피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컴팩트, 아주 우리가 딱 몸에 붙거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5번째 뭐냐면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어 있는 지하실사를 애인 듯한 추위 속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 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 단전, 단수, 모든 것이 통신 두절,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어서 자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내가 피신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기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6장 5절 6절 보면 셋째날 때 건물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전 이후 밀 21%, 보리는 33%까지 가격이 급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크라이나는 빵 바구니거든요. 유럽의 빵 바구니인데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는 못하니까 밀, 보리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자, 4월 5월에 파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요. 전쟁과 코로나 때문에 농업 인력이 부족됐고요. 러시아 비료 수출 제한으로 비료값이 상승됐고 미국 흉작으로 인해서 중국의 홍수 등으로 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용을 보니까 27년 전쟁 발발 이후 3주간 빵 가격이 25% 올랐고 수단은 50%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여기서 보면 사망이나 음부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처왕생 말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오는 재해가 뭐가 있습니까? 산불 재해가 나왔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징조가 뭡니까? 산불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미국의 산불,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호주에도 산불이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요번에 울진 삼척 산불이 나와 있죠. 22년 3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됐습니까? 울진 삼척 산불 최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산불 기록 역대급 피해 규모 213시간 9일 동안 계속 탔다는 얘기죠. 축구장 29,304개의 넓이가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소방차가 오더라도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군이 동원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진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도 큰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지진 피해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터키 2011년 7.2로 해서 1,00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쓰나미로 해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죠. 자, 스촨성, 이란, 이탈리아 다 많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자, 서주 세구포시 서남쪽 바다에서 대규모 4.9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 자, 서귀포 인근 해역지에서 일어난 규모 4.9의 지진은 국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 큰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 3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특히 실내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고 있죠. 진도 6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이 석회가 떨어지는 진도가 바로 진도 6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4.9니까 5에 달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쭉 나오면서 역대로 보면 첫 번째 5.3, 5.2, 5.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11번째가 뭐냐면 4.9다라는 것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도 4.0이면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5.0이면 벽에 금이 가고요. 2.6이면 완전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입장이 되죠. 규모 1의 차이는 실제 에너지량으로 환산하면 약 32배의 차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6배의 차이는 1000배의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배. 자, 경주 지진 규모는 5.8과 일본 최대 규모였던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은 규모 척도는 3.2 차이지만 실제 에너지는 약 3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염병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이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 도시를 폐쇄해버렸어요. 사람이 방 한 칸에 갇힌 채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지내는 것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 5일째 상하이 교통대학교 4학년 이재은 씨는 학교 안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먹을 물조차도 없었고요. 조리기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봉쇄돼서 생필품을 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성용품이 큰 부족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이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가 통제가 되는 것과 근거와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상하이처럼 이렇게 그 전염병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재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김시훈 상하대 부단대 김시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가 아니고 반 개를 부셔가지고 그걸 하루하루 먹고 사는 친구도 있어요. 격리 계획이 5일이다 보니까 그 5일만 생각하고 돈을 미처 인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격리가 길어지면서 돈이 없어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조리기구도 없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5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3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나머지 60일.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봉쇄한 거죠. 자, 중국에 또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에서 사람에게 전염병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위생위원회는 H3N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첫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나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 4살짜 남자아이에게 발견됐다고 얘기해요. 중국 허난성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그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예언해갖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에 올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 예방팀을 꾸려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게 천연두가 온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오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버렸죠. 자,
자,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 핵전쟁 위험 과소평가하지 말라. 3차 대전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전황이 장기전으로 빠져들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몰도바 러 지역의 연쇄 폭발, 그러니까 친러시아 지역선에, 그러니까 몰도바에도 지금 침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 외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핵무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어 몰도바를 다음 표적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이 그랬듯 시진핑도 대만 침공설 현실화시킬까?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대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국제 혼란 틈타 대만 호시탐탐 세계 지도자들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무슨 얘기했어요? 자, 핵무기 사용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참타려 한다면 핵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 얘기는, 이 김정은이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한 5년 전에 했던 게 있어요. 20년 TV를 통해서 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기라는 설교인데요. 이것이 한 37만 회수를 넘겼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의 생존 배낭을 꾸리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중앙인방위경보통제센터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 대한민국 전역에 동원령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거리에 군과 경찰이 긴급히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주요 시설 및 관공서에는 병력이 직결되었다. 마트에서는 생필품을 가져가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공격으로 정수장의 정수 기능이 마비되면서 수도권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사람들이 동요하는 사이 휴대전화 통화도 어려워졌다. 불통, 통신이 두절된 것이다. 미처 상황 파악을 못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전면 공격으로 수도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로 곳곳에는 뛰쳐나온 행인들로 가득 찼다. 차와 뒤엉킨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당황한 사람들은 더욱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북한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공격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의 전산망 및 인터넷도 무력화되었다. 국가 기반 시설의 전산 시스템은 대부분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주요 발전소와 댐 그리고 관공서들도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았다. 통신과 전력망이 모두 제 기능을 상실했다. 은행 전산 시스템 마비, 예금 인출 불능 사태,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EMP탄, 이른바 강력한 전자기파 공격으로 우리 군의 레이더, 항공기, 방공 시스템이 일부 무력화되었고 전기, 통신, 수도, 가스, 교통 등의 가동 시스템과 발전소, 송전선, 변압기 등 전력 송전 체계가 마비되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해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부의 적에 의해 쓰러졌다.
우리 내부의 불순 세력들도 북한의 테러 공격에 동조, 독극물 살포, 약탈과 방화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극에 달했다. 주요 고속도로는 몰려든 차들로 인해 움직이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고 부상자와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시설 등도 함께 파괴되어 부상병 수용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군 및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절대적인 혈액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2차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과 경찰은 시민들을 통제하려 하지만 심리적으로 무력화된 시민들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천공항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혼란에 빠졌고 공항 시스템과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 되었다. 후방지역에서도 북한의 특작부대에 의한 주요 시설에 테러가 발생하는데 그 어디든 안전지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예고 없이 일어난 전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리고 국가의 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국민들은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금 어떤 행동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는 이도 없었다. 제자리를 지켜야 할 수많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준비된 자에게는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대비하지 않은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대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 포탄과 미사일 공격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건물 지하나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승역 있는 곳에 지하 10층 이상의 곳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서 지하철 입구가 무너질 경우에는 환승역으로 다른 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앱이 있습니다. 재난 대비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에 보면 내가 이 위치에서 어느 대피 장소로 가려는 그 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전쟁에서 일어난 그 생존배랑 1편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용 기한이 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가족과의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사시 집합 장소를 가족들에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비상식량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무게는 작으나 열량이 높은 식량들, 초콜릿 같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 금 같은 것이, 현금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금 같은 것이 중요하고요. 담요, 그 다음에 운동화, 비상식량, 그 다음에 뭐 텐트, 이런 같은 것. 그 다음에 나를 증명하는 것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은 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갖고 US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내 자신은 안전한가, 보험은 되는가? 보험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은 무용지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재산에 대한 보험이나 사망, 부상 등 보험 처리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불감, 불안, 불사라고 세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그 물건 사재기가 없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 일 없다고 불간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파는 언제 더불어할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라면이나 식료품을 쓸어 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불사파입니다. 한번 붙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제유엔군 참전한 이근 대회와 같이 우리 한번 붙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용맹성을 보면서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부심을 인해서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불사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항상 평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에서 4등급 대피소는 여럿이 있지만 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딱 1등급은 전국에서 한 15개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개뿐. 그게 이번에 새로 지은 시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청들 전국이 15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와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윤석열 당선자가 가는 청와대, 국방부, 그쪽에 아마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이게 피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피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현명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지게를 갖고 간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게를 갖지 않고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머리에다 이고 갔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갖고 갔고요. 수레를 갖고 갔습니다. 이 수레를 갖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게가 있었습니다. 요 머리를 이고요. 근데 소달구지를 갖고 가는 사람, 이건 분홍이겠죠.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래 갖지 못해서 이것을 아마 결국은 없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은 여름대로 햇빛을 피할 곳을 만들어야 되고 겨울은 이렇게 따뜻한 것, 이불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옷이 없어갖고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갖고 가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닐봉다리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어린애와 넘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애에게 뭘 해야 될까? 이름표 같은 것들, 어디서 만나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적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처럼 운반도구가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갖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피난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신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신부 생겼을 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도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럴 땐 운반도구를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거 참 좋습니다. 이 뒤에 배낭을 매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추위에서 좀 덜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이 캐리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언젠간 나중엔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캐리어에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견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애완견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피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들은 많은 물을 주고서 아마 물하고 이 식량을 주면서 방에다 아마 집에다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목줄은 풀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잠자리, 이렇게 두꺼운 잠자리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컴팩트하고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물 한 병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3, 4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부상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닙니다. 이 운반도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다리가 끊기고 이렇게 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접어서 갖고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2017년에 직원 추석 선물로 전쟁 가방을 배포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SBS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석 선물로 뭘 살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한 회사의 독특한 추석 선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 가방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중소해운업체가 사원들에게 전쟁 가방을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비상시에 필요한 총 14가지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전투 식량, 그리고 랜턴, 나침반, 담요, 침낭, 구급함, 방독면에 안전모, 그리고 라디오까지 들어있는데요. 비상시에 이 가방만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으시죠? 업체 측은 북한의 핵실험, 잦은 지진 등 국내외 정세상 꼭 준비해놔야 할 비상 물품을 선별해서 이렇게 전쟁 가방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원들도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대부분 하나쯤 있으면 나쁠 건 없겠다라면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SNS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이런 전쟁 가방을 구매하거나 직접 이렇게 가방을 준비하는 시민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격대도 만원대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생존 가방을 구입하기보다 평소 집에서 편안하게 쓰는 저렴한 가방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서 가방을 꾸려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식량과 체온 유지 물품, 그리고 라디오나 손전등 같은 비상 물품을 구분해서 싸놓으면 좋다고 하네요. 네티즌들도 지진 등 안전 걱정이 높은 요즘에 이런 선물도 괜찮은 듯하다. 그리고 추석 선물로 먹고 나면 끝인 식용유나 햄 세트보다 유용해 보인다라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나친 전쟁 공포증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반론도 있었는데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며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 안전 지식과 함께 최소 필수 물품을 챙겨두는 준비 정신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개인 벙커를 짓는 부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 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부호들은 자기 돈으로 자택 지하에 이런 방공을 설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북한의 도발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방공호 설치 문의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염병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방공호를 사들이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에 보면 트라움 하우스는 지하 방공을 갖고 있는 최초의 공동주택이죠. 이게 백종원 씨가 살고 있는 데가 아마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고무와 철판을 번갈아 쌓아올린 특수장치를 지표면에 설치하고 면진공법을 적용했으며 방폭문과 공기정화시설, 비상시 발전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어 면적은 20평에서 40평 정도 있는데 죽어서 합치면 200명이 2개월까지 대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강남 고급 아파트는 쌍치 리츠빌 카일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방공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벌써 한 40cm 정도 그렇게 두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69 회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번에 나온 거, 엘킴 엘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재난의 시작, 성도의 대비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더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게 뭐냐면, 요 내용이 체온 유지 생존 키트고요. 비상식량, 응급처치 및 위생용품. 여긴 12시간용, 그리고 24시간,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시간 이상, 장기간으로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뭐 개인 노트북, 성경 이런 것들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시 마가복음과 요한계시록만 띄워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냐면 최악의 재난 전쟁에서 함께 집에서 있을 때 이번 시간은 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피난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위험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격으로 인한 단전 단수가 됐을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 통신, 가스, 화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자, 이 청테이프는 부착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만약 화생방 시에 이 창문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요. 물, 가스 버너, 부탄가스, 그 다음에 구급함, 라이터, 그 다음에 후레쉬, 뭐 건전지, 뭐 미니초, 그 다음에 그런 반찬들,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휴지, 두루마리 휴지, 그 다음에 생리대, 그 다음에 카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포, 그 다음에 애견간식인 사람은 애견간식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변 응고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처리 검정 비닐봉투, 이런 것들이 대충 우리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 이 청테이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게 돼 있고요. 자,
식량과 식수 오래 보관할 방법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장기될 경우 쌀과 국수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유통기한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19년 3월 8일에 넣어놨다. 2020년 9월 8일에 넣어놨다. 21년 12월 8일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는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찬도 마찬가지고 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은 욕조에 받아 나오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장 봉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거기 그 크립이죠. 그걸 딱 잠가버리면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몇 개 갖다 놓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을 갖다 놓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간이 장기할 경우 음식물 오래 보관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병조림입니다. 병조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음식을 갖다 이렇게 병에다 넣어놓고 거꾸로 해서 이 물을 끓이면 여기에 진공 상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병조림이라고 얘기하죠. 병조림. 근데 이것이 진공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뚜껑을 열어보면 뻑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진공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달걀을 오래 보관하려면 이 달걀 표면에 식용유를 갖다 발라두면 기름을 발라두면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경우는요. 유통기한이 오래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면 이 알루미늄 테이프 있죠. 은박 테이프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은박 통전을 만들어 버리면 유통기한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분이나 산소, 햇빛까지 닿는 데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를 좋은 부채 사용하지 말고요. 이게 간단한 부채,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것들과 얼마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나가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휴대하기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해충을 잡을 때 파리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리약 같은 것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피를 갖다 끓이거나 계피가루를 집어넣어서 3대 1의 비율로 해갖고 식초나 에틸 알코올 있죠. 그 병원에서 약국에서 파는 그걸 갖다 3대 2율로 비율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분무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홈키트 매트 모기향은 40개 들은 것이 3,540원 정도 되니까 이런 거 몇 개 사다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락스는요, 왜냐하면 더러워지니까 쓰지 못하니까 락스 같은 것이 필요한데, 락스는 소금과 식초 있죠. 소금의 1대 2의 비율로 해서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겨울나기입니다. 겨울나기. 그러면 겨울나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겨울나기 중요한 것은 겨울 제품은 보온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핫팩 같은 거, 요게 30메가 13,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핫팩 같은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PC사의 보온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보온 물주머니 그 안에서 마개로 해서 이게 밀폐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더운 물만 교체해주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13,400원 정도. 이게 전부 다 뭐 있어봤냐면 G마켓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이니까 G마켓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문 부착용 보온제 뽁뽁이죠. 에어캡. 이거 창문에다 붙여놓고 요 에어캡 접착제를 5,000원 정도 사갖고 붙이면 예를 들어서 방온도 되고 방풍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격으로 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이 차가우니까 털 실내화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보호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약탈이라는 게 있죠. 약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전기 충격기 있죠. 전기 충격기. 이런 것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 충격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15만 9천 원 정도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건데
8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라이트가 내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복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메가암페어 정도 미만인 제품이어야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호신용 그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 정자봉과 있으면서 같이 충격 줄 수 있는 그 막대기입니다. 한 50cm 정도 되니까 이것은 남자가 있는 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변 처리하기입니다. 뭐냐면 그 대소변을 처리해야 되는데 변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기에다가 이런 까만 종이를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닐봉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비닐봉투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응가하고 난 다음에 대소변을 갖다가 집어넣고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같은 경우 참 괜찮습니다. 휴대용 접이식 캠핑 변기 간이 화장실인데 이게 18,000원 정도 되는데요. 사이즈가 13cm, 24cm니까 13cm, 24cm니까 뭐 크지도 않으니까 휴대폰하고 거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립 방법은 이렇게 조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변기를 뜨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응가맨. 요게 응가맨이거든요. 휴대용 응가맨. 요게 응고제, 용변봉투, 비닐봉투 각 10개를 갖다가 10,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900원인데 요런 비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기 거치대를 설치한 후 거치기를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소변일 경우 응고제를 2-3개 넣고 소변 보고, 그 다음에 대변일 경우는 응고제를 누구 난 다음에 응고제를 뿌려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제를 뿌린 후 한 2분 내지 20분 정도는 있은 후에 밀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닐이 부풀어져 갖고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번째 뭐냐면 화재에서 탈출하기입니다. 화재 탈출하기.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습으로 돼갖고 숨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재 대표형 생명 숨수건, 그러니까 물수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한 80%가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하고 있는데 화재 시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해주고 화재 대표형 습식 필터 마스크인데 이게 3,000원 정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습식 방연 마스크, 시야 보호 필름이 이렇게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것은 18,000원에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로부터 안구 보호와 시야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 마스크는 이게 하나는 화생방용이 있고 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용일 때는 요걸 쓰고요. 화생방용일 때는 요거 쓰면 됩니다. 이거 39,500원 정도는 요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요거는 뭐냐면 화생방용은 요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화재용은 요거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썼고요. 그거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가스로부터 눈, 머리, 얼굴, 호흡기 보호해주고 안경 내부 김서림 방지나 나사식 전화 요 화통 것이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쭉 해봤는데요. 집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여기서 햇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성경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새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그죠? 한 열처녀, 이 15처녀는 어떻게 있습니까? 신랑에 오는데 신랑에 참여하게 되죠. 나머지는 왜 기름을 갖지 못해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전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잔다는 얘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실로이노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은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 우리 그림 없으니까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걸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왔기 때문에 혼인자인자 참여하지만 이슬은 참여하지 못하고 문에 닫히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이 열처녀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을 우리가 보관하듯이 우리가 꼭 깨어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20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나는 그러면 뭐예요? 미지근한 너를 갖다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라우디아 교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 교회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부자이기 때문에 괜찮아. 난 방공호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사인을 보낼 때 너희는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게 누구입니까? 요셉과 노아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갖다가 그 기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가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죠. 그래갖고 그 기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뭡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 다 놀고 힘들고 나는 부유한 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얘기하십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깨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